네, 개미 투자자들을 속여서 자기 배를 불려온 자칭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희진 씨의 전 재산은 압류 조치됐습니다. 이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동생까지 구속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만 그런 식으로 뭐 주식이 많다, 상장 수익이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유사 투자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파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이런 식의 그 전망이 좋은 주식들을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도 회사를 운영을 했었고 또 친구 같은 경우에 일부 회사의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그 모두에 대해서 일부는 구속됐고 일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혐의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헐값에 자기가 주식을 사서 비싼 값에 이 개미 투자자들한테 속여서 판 사기 혐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한 150억 가량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는 또 방송 등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가치가 오를 주식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 외에도 받고 있는 혐의를 보면은 이게 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원래 정상적으로 투자 회사를 운영하려면 그런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거래를 중개를 한 겁니다. 그게 한 1,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전체 규모가 한 2천억대 정도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이 본인이 직접 뭐 이렇게 투자 자문만 해준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주식을 사게 되면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유사수신행위란 것도 한 200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도합하면 한 2천억 원 가량의 피해 금액이 만들어진 셈이죠. 네, 결국 자신이 주식으로 일군 재산이라고 자랑하던 슈퍼카, 고급 빌라 이게 다 개미 투자자들의 눈물이었던 건데 이 재산들이 지금 그 동결, 검찰이 재산 동결을 법원에 요청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지 않습니까? 청담동에 있는 부동산이 한 300억 원대 가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뭐 부가티나 람보르기니, 벤츠 일부 차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진 씨 주장으로는 대한민국에 한 대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고급 차량이거든요. 굉장히 자랑하고 그랬죠, 화면에서. 그런 지금 것들까지 나오는 그런 것들까지 다 몰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정상적인 거래를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자체에 근저당을 해서 많이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치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까지 좀 봐야 되겠군요. 근저당 상황까지 봐야 정확한 재산 규모가 이제 파악이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 더불어서 차명 재산을 포함한 이제 은닉 재산 또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되는데, 본인이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해서 투자자들을 유인할 때 얘기했던 재산 규모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 가치만 해도 1조 원이 될 것이라는 식으로 물론 명백한 부풀리기로 보입니다만은 그 어찌 됐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부동산과 차량밖에 없을 것이냐 아니면 혹시라도 이런 어떤 부당한 거래를 추선하면서 언젠가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을 대비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려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추적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수영장 안에 집 안에 있는 수영장 안에 들어가 있는 화면, 뭐 외제차 옆에 있는 화면,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저 5만 원권 지폐 액자. 자, 이런 거 보면 참 어마어마한데. 방송에 나와서 이런 것들 굉장히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송도 좀 한몫했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듭니다. 실제 이런 전문적인 케이블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검증을 과정을 어느 정도 거쳐야 됐고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나에게 오면은 뭐 주식을 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권유를 하는 거는 일단 그 자체로도 불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걸러내야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 방송사에서는 굉장히 돈복이 있는 관상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참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이렇게 보존된 재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국고로 환수가 먼저 되는 겁니까? 일단은 처분을 못하게 막는다는 의미라고 처분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국고로 환수를 시킨 거고요. 나중에 이제 그 피해를 혹시라도 입은 분들이 구체적인 피해를 증명했을 경우에 이제 이희진 씨를 통해서 소송을 걸더라도 이렇게 보존을 해놓은 재산에서 그 부분을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쓸 수도 있는.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알려진 것만 1,500명이에요. 근데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구제를 다 받을 수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희진 씨가 과연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냐. 쉽게 말씀드려서 검찰이 그걸 다 찾아내서 확보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희진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봤다는 걸 다 일일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속아서 그렇게 뭐 주식을 사셨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것은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봤었을 때도 정말 사기에 이를 정도로 불법 행위라는 것을 일일이 입증을 해야 해서 네. 피해자분들이 다 한꺼번에 구제받기는 어렵죠. 예, 자 검찰 수사는 앞으로 계속 되는 거죠? 검찰 수사는 예. 지금 일단 기소를 했지만 워낙에 피해 사례가 많고 계속해서 처음에 한 40여 분 가량이 이렇게 모아서 고소를 하셨는데 나머지 피해 사례가 계속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수사는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자, 피해자들 지금 추가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피해자들 손에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참 답답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양재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